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엄청나게 더운 엄청나게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죠? 오늘이 양력으로 22일. 여러분들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가 되면 이렇게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이런 혹한기가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따뜻한 날씨가 많았죠. 이제 추울 때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1월이 되는데, 특히 1월달은 대한과 소환이 몰려있는 그런 큰 추위가 남아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또 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총 정리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월 달이고 12월 이제 하반기 막바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년 총 정리라고 이렇게 일단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후 변화가 아닌 바로 이상기후 증세를 보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을 전망해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벌이 막 날아나오고 화분을 가지고 들어오고 산란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지금은요 완전히 꽁꽁 얼어버리는 한강물이 올 정도로 이렇게 추운 그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는 이상기후다 이렇게 봅니다. 예년에 없던 그런 날씨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때 우리가 벌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벌은 예민하죠. 이런 날씨에 벌이 날아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다 했던 것처럼 이제 월동 준비는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월동 준비라는 것은 벌통 위에 외부 보온재를 덮는 그런 걸 모두 다 마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사람 생각해서 많이 꽁꽁 싸매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이 이제 많이 이걸 겪게 되는데, 춥다고 해서 3겹, 4겹 막 덮고 환기가 안 될 정도로 막 동매다가 보니까 벌들이 안에서 질식을 하거나 아니면 환기가 되지 않아서 안에 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습기가 많다든지 물이 흘러내리지 않더라도 벌통 내부에 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 봄에 봄벌이 시작했을 때 그 벌들이 아주 우리가 봤을 때 건조하게 포송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축축하게 습기가 느듯하다 그러면은 그 벌이 바로 질병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봄벌을 키워낼 수 없는 그런 봉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겨울에는 뭐 계획할 게 없다 뭐 안 그래요. 겨울이 지금 관리할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온과 습도, 그죠? 보온과 습기입니다. 보온을 이제 우리가 한 2겹, 3겹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적당한 두께로 해서 덮어줬어요. 그런데 습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습도 생각하고 벌을 키워나요? 안 해요. 전혀 무시하고 그냥 얼어 죽을까 싶어서 덮어놓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벌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우리가 봄벌이 시작했을 때, 즉 깨웠을 때 좋은 벌을 원한다면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리할 게 뭐냐?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 환기입니다. 습도는 환기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무실에서도 전부 다 테이프를 다 바르고 딱 밖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에는 물이 흘러내린다. 그게 바로 결로 현상. 그게 하루가 아니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석 달을 가는데, 그렇게 벌통을 두고 보면은 안에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소문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로 현상이고 습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습도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바로 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꼭 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하루 이틀 같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2달 가다 보니까 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소문을, 우리 겨울에 춥다고 소문을 좁혀줬어요. 그죠?
우리 이 선생님 소문을 어떻게 했어요? 벌써 제일 작은 문 하나 열어. 소문 벌이 들어가는 소문 있잖아, 그죠? 좁혀졌어요, 넓혀졌어요? 좁히잖아,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좁히느냐? 한 1cm 정도 좁혀놨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가셔서 할 사업이 할 그 일 내용이 소문을 지금 가서 더 열어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영하 10도 날씨에 왜 소문 자꾸 열으라 그러냐? 그럼 참경국에 많이 들어가서 벌이 안 될 텐데, 그죠? 바로 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cm만 열어놔도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죠.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야 돼. 그죠? 아니면은 그 공기가 굴뚝이 생겨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만 해서 꽁꽁 매놨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1cm로 열어놨다면 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놔야 돼. 열어놓으면 얼지 않느냐? 안 얼죠, 벌이. 사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람 생각하면 완전 닫아야지 맞는 거야. 우리 문틈에 바람 들어와봐요. 얼마나 추우냐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사람 생각하다든지 사람의 계산해서도 안 되고 벌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통은 우리 사람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벌통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 조그만 것은 무슨 환기가 되겠냐고요. 공기가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우리가 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통 내부에 개포, 덮어놓은 걸 개포를 귀퉁이 접어가지고 환기구를 내주거나 소문을 넓혀주거나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문을 다 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3, 4cm 정도 열어놓으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먹이, 습도, 온도가 있다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죠? 우리 처음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먹이가 제일 중요해요. 먹이는 기본이에요. 그죠? 세 가지 다 중요한데 먹이는 필수적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계절에는 습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습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잘 좀 아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동정인데 진드기 방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른 거는 다 잘 하십니다. 봄벌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분봉, 화분떡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관리하는 걸 아시지만은 바로 이 질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 약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겨울에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금 10년 전만 해도요, 겨울에 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월동 들어가기 전에 모든 약 처리 다 하고 외부에 포장을 다 하는데 외부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 달 내지 2달 동안은 딱 쉬고 나면 절대 손 안 댑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내년 봄에 봄을 시작할 때 이제 뚜껑을 여는 건데 그동안에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약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 그때 꼭 벌통 뚜껑을 열고 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날씨 벌통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벌이 그대로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약을 할 생각을 못하고 월동 들어가기 전에 모든 약 처리 다 하고 뚜껑 덮어놨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동 기간에 겨울에도 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 가을에 여름에 열심히 하고 지금 안 하면 되지 뭐 굳이 추운데 해야 되나 이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새 아니 벌을 사왔는데 지금 사왔는데 약 처리 잘 하실 텐데 지금 뭐 겨울 약을 해야 되느냐? 뭐 얼른 생각하면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게 약 처리하는 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계속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애벌레와 봉판, 번데기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럼 애벌레하고 번데기가 무슨 관계가 되느냐? 애벌레 아시죠? 번데기도 있잖아요. 이제. 이 진드기가 번식을 하거나 숨을 공간이 애벌레 밑에 그 번데기 안에 숨고 거기서 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없고 번식이 없는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에 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이 진드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애벌레나 번데기 밑에 들어가서 다른 그 번식을 하거나 얘들이 숨을 곳이 있었는데 겨울에 그런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있을까? 벌몸에 붙어 있는 거야. 벌몸에 붙어. 그 벌몸에 붙어 있으니까 약을 해서 잡기가 좋은 거야.
근데 아까 애벌레 밑에 숨어 있거나 그 다음에 봉개된 번데기 안에서도 들어있으면 그건 어느 약이든지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진드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약을 해야 된다. 그 계절이 아니라 바로 겨울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무슨 약을 해야 되나? 뚜껑 열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진드기 잡으려고 벌 다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로 옥살산 훈증기. 자, 보신 분들 압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훈증기입니다. 이거 전기가 쫙 나갑니다. 그죠? 물론 이건 전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그죠? 옥살 훈증기. 이걸로서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걸로서만. 전기. 이게 연기가 아닙니다. 나가는 게 연기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기가 어떤 것이냐. 좀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드리면 밥솥에 김 나는 걸 전기입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걸 갖다 뚜껑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쫙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을 불어넣게 되면은 벌 몸에 있는 진드기를 다 잡을 수 있다. 자, 저는 이 옥살 훈증기로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뚜껑을 열든 소문을 하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계절에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 이 계절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진드기가 전부 벌 몸에 붙어 있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꽁강이 냈기 때문에 지금 잡기가 좋은 그런 계절이다. 그럼 시도 없이 100%다 잡느냐? 어느 일이든지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만 잡아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99% 잡았다. 그럼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100%다. 지금 잡으면 100%예요. 이렇게는 가령 100% 되더라도 우리가 이론상 그렇게 100%라는 것을 우리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화분떡 준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이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분떡 이제 요거는 지금 구매하라는 것은 이미 남쪽에서는요 12월 달 이달 지금부터 봄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1월 초 되면 봄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화분떡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숙성시키라는 겁니다. 여기는 설탕도 들어가고 효모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를 함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유익한 균이 많이 나와서 벌들의 소화력을 돋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셔서 따뜻한 방이나 따뜻한 곳에 두시게 되면은 이 발효가 됩니다. 숙성이라는 자체가 바로 발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국장을 아랫목에 놓고 띄우듯이 그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뜨뜻하게 두면 이게 발효가 되고 하면 구수한 냄새도 납니다. 그러면서 이 화분떡은 이제 차지하고 따뜻하게 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화분떡입니다. 화분떡 아시죠? 이걸 지금 여기 실내에 있는데도 엄청 얼음장이에요. 이 창을 갖다 벌떡 안에 넣어준다 내년 봄에 안 되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창고나 뭐 밖에 우리 컨테이너 같은 데 뒀다가 그냥 넣어주고 합니다. 이게 얼음 같은 걸 벌통 안에 넣어주게 되면 봄벌에 산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35도 유지하는데 벌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근데 땅땅한 걸 바로 먹을 수도 없어요. 벌이 빨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아랫목에 두면은 숙성도 되고 발효도 되고 또 이게 아주 이렇게 인절미 같이 아주 더 부드럽게 이거보다 더 아주 노골노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찬 게 아니고 따뜻하지 않다 차지는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 안에 뒀으니까 따뜻하거나 차지가 않을 거예요. 이때 벌통 안에 넣어줘야지 벌통 안에 내부의 온도도 유지하고 벌이 잘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뭐 1월달에 하건 2월달에 하건 그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 요걸 잘 하셔야지 발효가 잘 돼서 유산균이 많아져서 수화 흡수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떡을 만들어가지고 해줘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분변, 똥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필요도 소용이 없고 사람도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가 설사를 해가지고 변으로 다 빠진다면 그거 먹으나마나 한 가지죠.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들 화분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꼭 숙성시켜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주 빨아먹기 적극 해가지고 내년 봄에 딱 넣어주게 되면은 벌이 그냥 확 붙어가지고 잘 빨아먹고 육아를 잘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라고 이 계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화분은 누가 먹느냐? 바로 애벌레를 유봉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애벌레 때 6일 동안 애벌레 때 있을 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유봉들 유봉이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1일에서 15일 동안에 있는 벌을 우리가 유봉이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내역봉 혹은 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후까지 그 이후에 자라나는 벌들은 우리가 외역봉, 즉 밖에 나가서 꿀도 채취해가지고 오고 화분도 물고 오고 물도 길러오고 여러 가지 밖에 가서 드나들면서 일하는 벌을 10월 이후 태어나서 10월 이후 되는 벌들인데 그런 벌을 외역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접하면 훨씬 더 이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분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숙성이 잘 돼야 되고 왜 그러냐면 애벌레들이 먹잖아요. 유봉.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 들은 아기가 먹는 것이고 또 유봉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신생아식이라는 것입니다. 돌 전에 신생아식. 그런 어린 벌들이 먹기 때문에 영양가가 풍부해야 돼요. 여기서 영양가라는 것은 물론 뭐 비타민 뭐 다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엄마 모유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벌도 마찬가지예요. 유봉이나 애벌레가 먹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화분떡을 먹어야지 벌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재수명까지 사는 하면은 일을 할 때도 건강하니까 좋은 많은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있다가도 바로 준비해서 해놓는 것이 훨씬 더 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월 오늘 거의 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23년도 어차피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24년도 갑진년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첫 출발을 한번 하자고요. 1월 1일 날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